네, 안녕하세요. 네, 휴넷 L&D 연구원 리더스 아카데미 팀의 임선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그 프로그램은 휴넷 스텝업 전이입니다. 요즘 제가 그 교육 담당자분들, 특히 기업의 인재 육성팀, 인재개발팀, 또 센터, 인재개발원 등에서 많이 이제 그 미팅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내년에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그런 내용, 또 니즈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거에 맞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솔루션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하시는 부분도 굉장히 많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느끼면서 어떤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냐면, 내년에 특히나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한정된 교육 예산 안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싶어 하는 니즈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이제 리더십 교육인데요. 그래서 리더 교육에 대한 니즈가 이제 워낙 많으시고요. 또 하나 두 번째가 승진자 교육입니다. 우리 승진자분들에 대한 이제 그 동기도 좀 그 부여를 해드려야 되고, 또 하나는 그 계층에 맞는 빠른 이제 역량을 확보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요청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즘 승진자 교육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게 거의 이제 기업에서 필수제로 자리매김하다 보니까 승진자 교육에 대한 통합적인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저희 승진자 통합 솔루션 휴넷 스텝업 전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목차는요, 그 승진자 솔루션, 특히 승진자들한테는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 내용부터 시작해서 저희 스텝업 전이의 컨셉과 또 특장점, 또 차별화 포인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앞부분 설명드리고, 뒷부분에서는 각 계층별로 저희가 통합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입 임원부터 시작해서 대리까지 각각의 계층별로 컨셉과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자, 여러분 승진해야 하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굉장히 기분도 좋으셨죠? 그런데 또 불안함도 있으시고 아마 두려움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딱 승진했을 때 이 새로운 역할에 어떻게 빠르게 적응하고 또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조급한 마음이 되게 컸었습니다. 우리 승진자분들 대상으로 설문도 하고 또 인터뷰를 해보니까 가장 큰 니즈는 빠른 그 전환, 트랜지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그 보시는 내용 중에 특히 맥킨지에서 나온 자료도 보시면 승진 딱 됐을 때 빠르게 트랜지션 한 리더들은 그 성과 목표를 빠르게 달성한다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또 거기 조직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몰입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트랜지션 하는 부분이 기업의 성과에 얼마나 연결이 되고 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오른편에 보시면은 승진자 교육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한 니즈 조사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역할 인식 및 전환, 그 계층에 맞는 역할을 빠르게 인식하고 또 트랜지션 할 수 있는 부분이 승진자 교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니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는 스텝업 전이의 컨셉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히 승진된 상황에서 내가 스텝업 해야 될 게 무엇이고 스텝다운 해야 될 게 무엇일지를 발췌해서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트랜지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 스텝업 전이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승진을 했습니다. 승진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 중에서 좀 필요 없는 것들, 또 그동안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스텝다운일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더 강화해야 될 게 무엇일지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빠르게 트랜지션해서 역할 전환하고, 그리고 그 행동에 맞는 실천할 수 있게끔 조정해드리고 보완해드리는 게 저희 스텝업 전이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스텝업 전이의 모듈을 크게 3개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스텝업 할 것인지, 또 무엇을 스텝다운 할 것인지 변화 인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계층의 역할에 맞게끔 역할 인식하는 부분이 두 번째 모듈.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계층에 필요한 역량, 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역할 인식하고 또 변화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그 계층에 맞는 스킬이 무엇인지, 역량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발제하고 함량
함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텝업 전이의 모듈 구성은 크게 3개 정도로 변화인식, 역할인식, 행동 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스텝업 전이, 특히 승진자 교육과는 우리 휴넷의 스텝업 전이하고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교육 담당자분들 많이 만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니즈를 이제 들어보니까 별도로 내부에서 그 승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승진자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승진자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클래스 모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오히려 그냥 계층 교육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이제 제가 강조드린 것처럼 역할 인식도 되게 중요한데요. 계층에 맞는 역량, 계층에 맞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발췌하고 그거를 함양하고 업스킬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그거를 함양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라는 니즈도 있으셨습니다. 이런 3가지의 니즈에 맞게 저희 스텝업 전이 3개의 그 차브라 포인트가 있습니다. 계층에 굉장히 핏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는 되게 자세하게 임원 계층, 팀장, 차부장, 과장, 대리 각각의 계층별로 필요한 역량, 필요한 계층, 역할, 또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핏하게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사실 승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진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한 클래스 모수가 되지 않아서 그 뭐 오프라인 교육을 하기에는 사실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코스로 쉽고 굉장히 용이하게 함양하시고 또 동기부여하실 수 있는 그런 코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기업의 니즈에 맞춰가지고 우리 기업에 맞춰가지고 승진자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싶습니다 라는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되게 굉장히 레고 블록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듈, 또 온라인 모듈, 그리고 현업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현업 과제 내용들 이런 것까지 기업의 니즈에 맞게끔 굉장히 그 심플하게 설계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의 핏하기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임원에 맞는 또 행동 역량이 있고요. 팀장에 맞는 행동 역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리에 맞는 행동 역량도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대리 같은 경우는 셀프 리더십, 특히 뭐 팔로워십, 보고 스킬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요즘 또 AI를 활용해서 그 업무 일하는 방식에 또 적용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리 계층 같은 경우는 필요한 행동 역량 등등 해서 행동에 핏하게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휴넷 스텝업 전이의 그 가장 중요한 특징 3가지. 첫 번째는 계층에 핏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는 방식에 핏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는 행동에 핏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면 그렇다면 각각의 계층별로 어떻게 그 컨셉업을 했는지도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는 그 계층에서 가장 그 마주하는 또 가장 크리티컬하게 보고 있는 그런 순간들을 저희가 한번 다 플래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신임 임원 같은 경우는 조직에서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성과를 내서 장악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 그래서 장악의 순간, 장악의 모먼트를 좀 설정을 해봤고요. 신임 팀장 같은 경우는 요즘 팀장은 임원과 같은 계층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굉장히 역할의 요구도 많고 굉장히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실무의 현장에 들어가서도 깊숙하게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임 팀장 같은 경우는 팀장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에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컨셉으로 신임 팀장 과정을 또 만들었습니다.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는 변화의 순간입니다.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는 이미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보직을 받지 못해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약간 좀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권한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가지실 겁니다. 그러나 팀장이나 임원 입장에서는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는 리더의 역할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임 차부장은 제2의 리더로서 어떻게
어떻게 이 변화의 순간을 잘 리딩하고 또 그 순간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으로 구성을 했죠. 신인 과장 같은 경우는 통합의 순간입니다. 특히 과장 같은 경우는 이 브릿지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팔로워십 역할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그 대리나 또 주니어들의 일을 잘 할 수 있게끔 또 성장을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성과를 위해서 중간자적인 역할로 팀장의 어떤 팔로워십의 부분, 또 우리 대리님들이나 아니면 주니어 분들의 성장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 그래서 통합의 순간이 매우 중요하고, 또 신임 대리 같은 경우는 돌파의 순간이라고 저희가 설정을 해봤습니다. 특히 우리 대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실무를 많이 해야 되고 또 일도 많이 배우면서 또 요즘 성장감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신임 대리 같은 경우는 본인만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고 또 본인의 성장의 방향성과 또 커리어의 로드맵을 잘 설정해 나가는 그런 고민을 잘 돌파하고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가 컨셉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휴넷 스텝업 전이 같은 경우는 각각의 계층마다의 컨셉을 만들어서 이렇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 스텝업 전이의 그 상품들, 특히 방식들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을까요? 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 모듈로 다 하기에는 사실 승진자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각각의 계층마다 빠르게 또 쉽게 또 접근이 용이하게끔 컨셉을 만들어서 온라인 컨텐츠로 구성을 해드릴 수도 있고요. 또 승진자 이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또 동기부여도 해드리고요. 우리 회사의 어떤 그 목표와 또 비전과 또 이런 핵심 가치들을 다시 한번 온라인하는 그런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모듈에 대한 니즈도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지식적인 내용, 또 내용 학습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접근 용이하게 쉽게 학습하실 수 있지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실습도 하실 수 있고 또 우리 그 동료들끼리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그 기회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 장점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적절하게 잘 접목해서 하이브리드형으로 맞춤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스텝업 전이의 상품 구성은 온라인 컨텐츠, 오프라인 컨텐츠, 그리고 하이브리드형으로 맞춤형 설계까지 다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임원 계층, 또 팀장 계층, 차부장, 과장, 대리 계층별로 행동 역량을 배치를 했을까요? 라는 궁금증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과정을 기획하면서 설문을 굉장히 많이 돌렸습니다. 약 200개 이상의 그 데이터를 좀 모집을 했고요. 그리고 복수응답으로 해서 임원 계층에 가장 필요한 역량 무엇일까요? 팀장, 그리고 각각의 대리, 이렇게 계층별로 필요한 역량들에 대한 니즈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원 같은 경우는 경영 전략, 또 조직관리, 성과관리에 대한 니즈가 제일 많으셨고 팀장도 조직관리, 성과, 차부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주니어 계층, 특히 과장이나 대리 같은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의 니즈도 되게 많으셨습니다. 워낙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되게 많기 때문에 협업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통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으셨고 또 특히 문제 해결이나 또 대리 계층 같은 경우는 보고를 어떻게 하고 또 보고서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측면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설문한 내용들을 토대로 외부 전문가 인터뷰도 해봤고요. 또 해외의 그 리더십 잘하는 그런 기관, 또 CCL이나 DDI 등등의 승진자 교육, 또 계층별 교육은 어떻게 하지라는 부분도 서치를 해봤고요. 또 저희 회사의 교육 문의 키워드를 분석해서 각 계층별로 행동 역량들을 다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임원 같은 경우는 임원으로서의 어떤 정체성 수립, 특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장기적으로 또 목적 지향적으로 정체성을 수립하는 부분, 또 조직관리 어떻게 해야지, 또 임원은 혼자만의 어떤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관리 어떻게 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성과를 낼 것인가, 이런 측면에 대한 행동 역량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으셨고요. 팀장 같은 경우도 특히 팀 세팅하는 방법, 특히 그 팀의 목표를 우리 조직의 목표와 어떻게 얼라인하지? 그리고 그 얼라인된 목표를 우리 개인 그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부여하고 또 우선순위를 관리하게 해주지? 이런 팀 성과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차부장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의 보직은 맞지 않았지만 리더급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관계 형성하고 또 위에 팀장하고 어떻게 관계 형성하고 이 세대 간의 이해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니즈가 또 되게 많으셨고요. 과장 같은 경우는 갈등 관리, 또 우리 그 후배들 어떻게 멘토링 해주고 또 육성해 줄 건가, 그리고 회의를 진행할 때 회의 스킬에 대한 니즈도 되게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대리 같은 경우는 대리로서 자기만의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측면의 셀프 리더십, 또 위에 과장과 또 팀장님을 어떻게 더 팔로우하고 팔로워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외부 협업을 또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더 도모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 그래서 각각의 계층별로 저희가 행동 역량들을 구조화하고 다 발췌를 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체계도를 구성을 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리부터 임원 계층별로 변화 인식에 대한 모듈, 그리고 역할 인식에 대한 모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계도를 보시면 그 임원 계층 같은 경우는 변화 인식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구나, 또 역할 인식 그리고 행동 역량들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라는 걸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 있게끔 체계도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 이제 설명드렸고요. 계층별로 각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임원을 위한 나인익스 전의 같은 경우는 저희 25년 1월 1일부터 바로 학습이 가능하십니다. 저희 나인익스 전의는 한 4개월 이상의 기획을 갖고 굉장히 그 많은 그 임원분들, 전현직 임원분들 만났고, 그리고 그 교수님들 만나서 어떤 내용으로 이 나인익스 전의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니즈를 담아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분들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임원분들 특히 딱 임원이 됐을 때 그분들은 어떤 그 니즈가 제일 많을까라는 그런 그 목소리를 들어봤죠. 그랬더니 첫 번째는 오너와 CEO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그 훌륭한 관계를 형성해서 그 기반으로 성과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이런 니즈가 되게 많으셨고요. 그 공통적으로 제일 많았던 게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오랫동안 계속 임원을 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재임할 수 있을까, 이 니즈가 제일 많죠. 사실 임원이 된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한 회사의 임원이 돼서 굉장히 지금 동기가 막 엄청나게 그 머리 끝까지 있는데 그 자부심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 그리고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이제 조직 관리나 조직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그 한정된 리소스를 굉장히 잘 이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조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변화, 그리고 요즘 특히나 임원들한테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 이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팀장일 때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까, 이런 니즈도 있으셨습니다. 사실 팀장일 때는 굉장히 이 기능 단위의 한 팀만 잘 이제 운영을 하면 됐었는데, 이 많은 팀, 이 하나의 사업부를 관리하고 이 사업부 안에서 시너지를 내고, 그리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조직 관리를 해야 될까, 이런 그 고민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 이번에 이제 신임 임원 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적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내용도 좀 들어보실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교수님이 임원의 역량은 이런 겁니다라는 그런 그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임원들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서 굉장히 실제적이고 또 현실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니즈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트랜지션 하기 위해서, 특히 신임 임원들한테 빠르게 트랜지션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걸로 저희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빠르게 트랜지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팀장이 아니라
그동안은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지금은 이 발전이 조직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바뀐 역할에 맞게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 이런 전환 전략에 대한 내용. 그다음 두 번째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내 편으로 만들어서 그 이해관계자하고 시너지를 내고 또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이 두 번째에 대한 모듈. 또 세 번째는 조직의 방향성이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맞게끔 새롭게 설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팀 단위가 아니고 이 사업부 단위, 이 큰 조직의 단위를 어떻게 새롭게 설계하고 이 방향성이 얼라인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저희 9X 전의에서 풀어가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크게 트랜지션 카테고리, 그 다음 롤, 역할 인식이죠. 그 다음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이냐, 행동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9X 전의에 각각의 세 개 모듈에 세 가지씩의 컨텐츠들을 배치해서 총 9개의 9주 동안 전의형으로 구성이 되게끔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카테고리, 어떻게 전환 전략을 수립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그 임원분들, 딱 임원 되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물론 임원이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고 자부심이 막 그 뿜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두려운 마음, 또 불안한 마음도 굉장히 크십니다. 그래서 빨리 성과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니즈. 그래서 여정으로서의 임원 첫 번째가 뭐냐면, 긴 그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이 지금 짧은 전환의 시기를 한번 바라보자. 그러니까 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자칫 잘못하면 실수와 시행착오로 이어지는데, 이 긴 여정 안에서 지금 이 전환의 시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라는 측면의 첫 번째 여정으로서의 임원. 두 번째, 역할을 대전환할 때 나는 어떤 그 행동을 해야 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으로서, 임원은 이제 공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속 가능한 성과를 내기 위해선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 전략을 수립하는 부분. 두 번째 모듈에서는 역할 인식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서의 필요한 역량, 뒤에 이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특히 임원이 계속 재임하고 임원이 오래 되려면 사업 성과로 먼저 보여드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 관점에서 어떻게 역량을 확보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성공하는 그 임원하고 실패하는 임원의 차이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두 번째 모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원이 그동안의 어떤 관행,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새롭게 계속 리러닝하고 언러닝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확장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목적 지향적인 측면에서 나만의 어떤 실험실을 구축한다는 측면으로 세 개의 모듈이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위클리로 그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를 제공해 드립니다. 방금 보여드린 9개 컨텐츠가, 한 개 컨텐츠가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이제 러닝 타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주 1회, 그 일주일에 하나씩 컨텐츠를 하나씩 보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퀘스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맞는 퀘스트를 드려서 실제 현업에서 좀 행동을 해보실 수 있게끔, 그래서 현업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요. 그 현업에서 실천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나만의 플레이북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컨텐츠가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설계가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 여기 신입 임원 과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임원한테 맞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진짜 임원 오래 할 수 있어. 이런 게 지금 생생한 스토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제 임원의 경험의 내용이 이 컨텐츠 안에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서 이론과 경험을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한 컨텐츠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되게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영상으로 좀 먼저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좀 보여주세요. 리더의 길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여러분만의 새로운 지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용기, 변화를 이끌 통찰,
그리고 사람을 성장시킬 힘을 믿으세요. 어제보다 더 나은 자신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여정이 곧 조직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강하며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성공의 나침판을 함께 펼쳐보시죠. 안녕하세요. 신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성공 혹은 실패하는 임원을 살펴보면 공통의 특징이 발견되더라고요. 부사장님은 현재 임원으로 계시니까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를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이 강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앞으로 임원 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네요. 저는 단연간의 임원 역량 평가를 하면서 사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임원의 역량에 대해 고민을 거듭한 결과 역량을 구분하는 두 축을 발견했습니다. 미래의 변화지향적 측면이냐 아니면 현재 일상 측면이냐가 한 축입니다. 나머지 한 축은 조직 지향이냐 아니면 구성원 지향이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미래와 변화 관련이면서도 조직을 지향하는 역량은 바로 전략적 사고, 변화 관리, 네트워킹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략적 사고는 조직의 대내외 경영 환경과 조직의 강약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조직의 장단기 전략을 도출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변화 관리는 조직의 변화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성원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변화를 주도하는 역량이며, 네트워킹 역량은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 기반의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확장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 측면은 현재의 성과를 넘어서 조직의 미래의 성장을 이끄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래와 변화 관련이면서도 조직 지향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상 지향적이며 동시에 조직 지향에 해당하는 역량은 바로 성과관리 역량입니다. 성과관리 역량이란 구성원들의 역할 배분, 성과 목표 수립 및 점검, 성과 피드백 제공 등 구성원이 성과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을 동원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이는 조직의 성과 창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와 일상 중심이면서 조직 지향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와 변화 지향적이면서도 구성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역량은 바로 구성원 육성 역량입니다. 육성 역량은 조직 내 자원을 활용하여 구성원의 역량 육성 및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코칭하는 역량입니다. 구성원 지향이면서 현재와 일상 지향적인 역량은 소통과 동기부여 역량입니다. 소통 역량은 구성원들이 현업에서 느끼는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잘 경청하고 구성원들과의 수평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하는 역량을 말합니다. 동기부여 역량은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업무에 몰입하고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원의 심리를 관리하는 역량입니다. 이 두 가지 역량은 구성원 중심이면서도 현재 및 일상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략적 사고, 변화 관리, 네트워킹, 성과 관리, 육성, 소통 및 동기부여 역량은 어느 기업의 임원이라도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그래프로 함께 보니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임원이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업무 습관은 무엇일까요? 임원은 수많은 회의에 참석하며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성공적인 회의 참여를 위해서는 회의의 목적과 참고 자료를 미리 숙지하는 것이 필수죠. 내가 왜 이 회의에 참석하는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사전에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죠. 무엇보다도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할 최악의 행동입니다. 모르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반드시 묻고 명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최악의 임원은 모른 채 결정하고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리더입니다. 맞습니다. 최악으로 평가되는 임원의 모습을 기억해두고 피해가야겠죠.
그럼 말씀드린 7가지 역량들을 중심으로 성공하는 임원의 행동과 실패하는 임원의 행동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성공하는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략적 사고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재무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히 수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량적 데이터와 정성적 데이터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조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조직의 비전과 단기, 중장기 전략을 연결하고 대안의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연습이 전략적 사고를 키우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거나 전략적 역량을 개발하지 않는 것은 실패한 임원의 특징입니다. 김지연 부사장님은 스스로를 어떤 임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스스로를 아웃사이더 임원이라고 평합니다. 모두가 예스할 때 노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도 실제로 행동하는 리더라는 점이 다른 분들과는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자부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배경은 어떤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러 해결책을 고민합니다. 사업 전략을 구상하거나 솔루션을 도출할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여러 옵션을 검토하고 CEO나 CFO, 소비자, 파트너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회의에서 경영진이 다른 임원에게 질문을 던질 때마다 나라면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직접 질문이 오지 않더라도 답변을 준비하고 비교하면서 학습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을 살피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며 해결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할 기회를 얻게 되죠.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입체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더 나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독단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야 하고 나무만 보지 말고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시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원은 숲 속의 나무도 살피면서 동시에 숲 전체를 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네.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희가 이번에 그 신임 임원 과정에 2개의 그 컨셉방으로 해서 그 이론적인 그 내용, 그 신유연 교수님이 지금 얘기해 주신 내용은 레드방에서, 그리고 그린방이죠. 그린방에서. 그리고 실제 김지연 부사장님이 해주신 내용은 그 레드방에서 해서 그 2개의 컨셉방을 다르게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원고를 제대로 좀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설계해서 각각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신유연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실제적으로 임원으로서 이런 거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실제적인 내용을 뒷받침해 드리니까 훨씬 더 살아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도 있으세요. 이거를 이제 온라인으로만 이제 듣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오프라인으로도 이 모듈을 좀 설계해서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신가요? 라는 질문도 있으신데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전체 9개 컨텐츠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동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개 컨텐츠별로 각각의 이제 퀘스트들을 내드리면 그거를 현업에서 실천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나서 그거를 나만의 리더십 책으로 만드는 그런 형태로 신임 임원 나인익스 전의를 구성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이제 한번 좀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개 컨텐츠가 처음에는 임원으로서 첫걸음, 그래서 짧은 전환이지만 긴 여정 안에서 찾아보자. 그래서 이창준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또 임원의 사명과 정체성 등에서 9개 컨텐츠가 이제 구성이 되고요. 그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임원으로서의 첫걸음, 그 짧은 전환이지만 그 전체 긴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쳐다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마음만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방법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측면의 내용이 설명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임원의 사명과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박선웅 교수님과 SKT 메타버스의 컴퍼니장이셨던 전진수 임원 분께서 같이 또 두 개의 컨셉방으로 컨텐츠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임 임원으로서의 정체성, 그래서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사명 중심의 목적 지향의 정체성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측면의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용진 대표님이 이제 그 강의를 해주시는데요. 특히 그 최근에 뉴노멀 임원의 사고 전환,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사람한테 찾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라는 측면의 임원의 사고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강의해 드립니다. 네 번째 컨텐츠는 최재필 교수님께서 임원의 역할, 특히나 임원으로서 빠르게 트랜지션 하려면 스텝 업 해야 될 게 무엇이고 또 다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그리고 성공하는 리더와 성공하는 임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전진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특히 임원의 다년간의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계속 임원이 되려면, 임원으로서 재임을 하고자 하려면 실행력, 특히 성과로 증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과 창출을 먼저 우선시해라라는 측면의 내용으로 컨텐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그 영상의 신유영 교수님과 김지현 부사장님께서는 임원으로서 결정적인 행동, 특히 성공하는 임원의 행동과 실패하는 임원의 행동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를 생생한 스토리로 같이 전달해 드립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컨텐츠는 현재 KT의 신수정 부사장님이시죠. 임원의 자기관리, 특히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임원으로서 자기관리를 잘 설계하고 그걸 루틴으로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 롱런하는 임원의 자기관리법을 컨텐츠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신재구 교수님은 특히 그동안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언러닝하고 또 새로운 성공 방정식을 발췌할 때까지 계속 학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임원의 학습 삼각형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수미 상관하게 첫 번째 이창준 대표님이 이제 시작을 했고 마지막으로 이창준 대표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특히나 임원으로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변화를 실험실로 생각하고 너무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만의 어떤 실험실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마지막 마무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개 컨텐츠에 대한 구성이 이제 되어 있고요. 이 구성대로 온라인 컨텐츠 약 한 이제 그 토픽마다 20분에서 25분 정도 러닝 타임이 되어 있고요. 이 내용을 오프라인 모듈로 좀 구성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한 4시간 단위로 정체성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설계에, 특히 신임 임원 같은 경우는 역할인식이나 또 그 변화인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설계를 해 주세요라는 요청도 있으십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미 그렇게 해서 지금 오프라인 모듈로 구성이 돼서 실행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임원 교육 너무 많이 얘기했죠? 네, 지금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신임 팀장으로 가겠습니다. 요즘 기업에서 가장 그 힘든 계층이 어느 계층인지 아십니까? 네, 팀장입니다. 팀장의 역할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또 팀장이 실무에 깊숙이 이제 들어가서 굉장히 그 코칭, 또 피드백 이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고 또 구성원의 성장을 위해서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직면해 있죠. 그래서 팀장이 마주하는 다양한 이런 그 크리티컬 모먼트를 어떻게 잘 해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임 팀장 과정 이제 방향성을 기획할 때 특히 그 팀 리더에서 주요한 역할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도 좀 저희가 발췌를 해봤고요. 특히 신임 리더가 겪는 여러 가지 주요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게 무엇일까? 여기 잠깐 보시면은 motivating and inspiring, 특히 inspiring 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쉽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navigating the organization, 특히 이제 방향성,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거, 팀 세팅하는 거, 그리고 또 동료들과 어떻게 같이 좀 그 리딩하는 부분, 이런 신규 리더가 겪는 여러 가지 주요한 어려움도 저희가 내용을 발췌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신임 팀장 과정 같은 경우는 신임 팀장으로서 역할을 좀 제대로 인식하고 그 행동 역량, 특히 팀 목표를 설정하는데 그 목표와 조직의 목표를 얼라인해서 우리 구성원들한테 어떻게 업무를 배분하고 또 우선순위를 관리하게 할 것인가. 또 요즘 특히 구성원들이 본인의 성장감이 없으면 사실 동기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장의 어떤 욕구와 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원온원 스킬이나 또 코칭 피드백 스킬 이런 내용들을 신임 팀장 과정에 엮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특히 신임 팀장부터 신임 대리 과정 같은 경우는 방식이 굉장히 잘 조합이 되게끔 온라인 컨텐츠 또 오프라인 컨텐츠 이거를 기업의 맞춤형으로 하이브리드형으로 구성이 되게끔 방식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변화인식과 역할인식 그리고 행동 강화를 위한 내용들이 신임 팀장 과정에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신입 팀장 과정 같은 경우도 특히 신입 팀장으로서 변화된 환경이나 역할인식, 그래서 변화인식, 역할인식 모듈이 온라인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프라인 모듈에서는 신입 팀장이 마주하는 챌린지 모먼트들을 저희가 미리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챌린지 모먼트들을 같이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강의가 오프라인 모듈에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요즘 팀장 과정 같은 경우는 현업에 실천을 하고 그 과제를 제대로 해결했는지를 다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형태로 리더십 실천 포인트와 연계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환경과 역할인식, 그다음 챌린지 모먼트 논의하고 팁 강의하는 거, 마지막에 현업 실천하는 그런 과제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또 이제 자랑할 만한 부분이 저희 오프라인 모듈, 오프라인 이제 컨텐츠들이 대부분 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워크북이 이제 페이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다 그 캔바나 또 그 온라인 컨텐츠의 그 내용들이 다 구성이 되어 있어서 퀴즈나 뭐 게임피케이션도 같이 좀 연결이 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듈의 컨텐츠는 이렇게 지금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모듈화 되어 있어서 각각의 1.5, 2.5 단위로 모듈화 되어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신임 팀장의 역할 인식하고 특히 코칭 스킬 이 모듈하고 엮어가지고 한 5시간 정도로 교육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제 니즈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충분히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이제 프리러닝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온라인의 사전 학습, 특히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는 지식이나 어떤 내용적인 학습에서는 매우 용이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사전 학습을 하고 들어오셔서 우리 이제 팀장님들 출발점 행동이 좀 유사해야 서로 디스커션의 시너지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 학습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오프라인 워크숍을 통해서 온라인 내용 디브리핑 받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 모먼트, 신임 팀장이 겪는 챌린지 모먼트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 마지막에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이형이지만 지금 이거 이제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는 맞춤형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신임 팀장이나 승진자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업의 내부의 그런 그 방향성이나 또 축하의 메시지, 방향성을 공유하는 그런 모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뭐 CEO 메시지나 또 경영의 어떤 방향성이나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공유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CEO 축하 메시지 또 경영 방향성에 대한 공유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 이루어지고 세 번째 오프라인 같이 하고 마지막에 이제 내재화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맞춤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고 여기 빨간색으로 저희가 이제 작성해 놨지만 이 모듈을 꼭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또 변화 내재화 이렇게 순서대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온라인 잘 안 들어요. 이렇게 하시는 그 기업도 있으세요. 그럼 오프라인 모듈 먼저 하시고요. 자극을 받으시면 뭔가 또 듣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팔로우업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도 저희가 순서를 바꿔서도 충분히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차부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부장님, 특히 신임 차부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니즈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은 리더로서의 어떤 권한이 없는데 자꾸 리더의 역할을 요구를 받는다.
그래서 되게 어렵다라는 그런 고민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차 부장님은 그 경력에서의 어떤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구성원들하고의 굉장히 중요한 관계 형성도 좀 필요하고, 또 그 관계 형성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 일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고 육성해주는 그런 리더십의 역할도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임 차 부장의 방향성은 실무자 관점에서 일하는 방식, 특히 일을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후배들한테 계속 알려주는 그런 멘토의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팀의 어떤 팀빌딩을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신임 차부장의 역할을 정리를 해놨고, 거기에 필요한 행동 역량, 특히 우리 구성원들하고의 관계 형성, 또 공감하고 경청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 세대 간의 이해와 통합하는 방법, 또 코칭 스킬, 피드백 스킬, 또 문제 해결 방법, 이렇게 행동 역량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신임 팀장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변화인식, 역할인식, 또 행동 역량에 강화하는 그런 모듈로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제 전체적인 설계 흐름은 변화 환경 인식하고 또 역할 인식하고 신임 차부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동 역량을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 특히 이제 실천 과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오프라인 컨텐츠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내용들이 특히 차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관계 형성할 것이냐, 그리고 구성원의 어떤 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코칭이나 피드백 스킬이 굉장히 이제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는 관계 형성 모듈하고요, 변화 인식 모듈하고 4시간 정도만 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오프라인 모듈에 대한 설계도 충분히 맞춤형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 학습하고 오프라인 형태로 워크샵하는 그런 플립러닝 형태로도 설계가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축하나 회사의 방향성 공유하고, 또 온라인 학습, 오프라인 학습, 변화 내재화하는 그런 모듈로 흐름을 맞춰가지고 설계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신임 과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과장 같은 경우는 팀 내외 이해관계자의 관계를 조율한다는 측면의 그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외부 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제 팀 내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팀 내외부로 이 이해관계자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 가져갈 것이냐. 근데 뿐만 아니라 팀 내에서는 상사 또 후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사와의 그 관계, 또 후배와의 관계. 그래서 이런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관계도 안에서 어떤 니즈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니즈에 맞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신임 과정의 그 방향성을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임 과장으로서 필요한 행동 강화 역량 같은 경우는 갈등 관리, 상하 커뮤니케이션 방법, 또 우리 그 주니어들의 그 육성, 또 성장감을 어떻게 도모해 줄 것이냐, 또 문제 해결을 그냥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으로 하는 부분, 또 업무를 굉장히 잘해야 되잖아요. 신임 과장 정도 되면. 그래서 체계적으로 업무하는 방법, 또 회의 스킬, 이런 내용으로 행동 역량을 배치해 놨습니다. 여기 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신임 과정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교육 설계 흐름이 플립러닝 형태, 또 오프라인 모듈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원데이 클래스 안에서는 가장 니즈가 많은 게 사실 상하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었습니다.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은 어떤 계층마다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신임 과장 같은 경우는 위의 커뮤니케이션, 또 아래 우리 그 후배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공감하고 어떻게 경청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 관리, 또 그리고 멘토로서의 역할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구성원들한테 또 어떻게 멘토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굉장히 실제적인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해 놨고, 또 이 내용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고 블럭형으로 조합을 해서 기업의 맞춤형으로도 설계가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플립러닝 형태로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맞춤형으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신임 대리입니다. 신임 대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을 이제 자기만의 방식으로 딱 정립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성장의 어떤 브레이크스루를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만들어라 라는 측면의 컨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입 대리분들한테 이제 저희가 물어보니까 특히 그 챌린지 모먼트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계속 이제 성과, 너 하는 일은 당연한 거고, 성과가 뭐야? 비즈니스 임팩이 무엇이야? 이런 이제 니즈, 이런 그 질문들을 계속 받죠. 이게 완전 도전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내가 당당하게 나의 성과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을 이렇게 합니다라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정립하는 게 우리 신임 대리 과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행동 역량에 대해서는 셀프 리더십, 팔로워십, 또 주도적으로 업무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부분, 또 보고하는 방법, 특히 요즘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런 내용의 그 행동 역량들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신임 대리 과정도 마찬가지로 그 상품은 온라인 컨텐츠, 오프라인 컨텐츠, 하이브리드형으로 맞춤형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 특히 오프라인 클래스를 보시면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역할 인식 모듈도 중요하지만 그 셀프 리더십, 특히 요즘 이제 대리 정도 되면은 그 셀프 리더십, 셀프 브랜딩이라고 합니다. 나를 잘 어필하고 또 내가 이 업무를 엄청나게 또 효과적으로 또 시간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굉장히 이제 그 대리 계층 같은 경우는 수시적으로 돌발적인 그런 업무들이 자꾸 이제 그 들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나의 회복 탄력성을 계속 기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마인드셋, 이런 내용들이 신임 대리의 셀프 리더십 모듈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도적으로 업무를 잘한다. 일잘러들은 업무를 어떻게 하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잘러들이 잘하는 그런 업무 스킬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내용, 이런 내용들이 오프라인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에서는 특히 일잘러 스킬, 또 신임 대리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이 모듈로 6시간으로 늘려서 오프라인 모듈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온라인으로도 같이 좀 사전학습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청이 있으시면 충분히 맞춤형으로 설계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플립 러닝 방식, 또 하이브리드 러닝 형식으로도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네. 제가 되게 이제 발빠르게 이제 달려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휴넷 스텝업 전의는 각 계층별로 그 계층에 필요한 역량들을 다 발췌해서 배치를 해놨고, 특히 변화인식 또 역할인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탄탄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빠르게 트랜지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의 이제 중요한 컨셉은 단순히 교육의 그 컨셉이 아니라 토탈 솔루션, 특히 우리 고객의 또 기업의 이제 그 교육 담당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으로 솔루션이라는 방법으로 저희는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휴넷 스텝업 전이 많이 찾아주시고, 1월 1일부터는 신임 임원 과정, 신임 임원을 위한 다이닉스 전이 바로 학습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찾아주시고, 또 맞춤형 설계에 대한 니즈도 있으시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그 내년 이제 25년의 공개 강좌, 특히 그 핵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개 과정을 내년에 그 연간으로 지금 배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휴넷 스텝업 전이 설명드렸고요. 예, 문의 주실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